너 그거 봤어? 천안에 있는 12살 아이 이야기? 아니야. 그냥 아이가 아니라 신내림 받은 아기 무당이라고 하던데. 뭔데 그게? 또 무슨 점쟁이 얘기야? 아니야. 이건 진짜 다르다니까. 이 아이가 말한 것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무속계가 난리라고. 설마 진짜로? 맞아. 그리고 이번엔 더 큰 예언을 했어.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진짜 소름 돋는다. 허경영 신인님 예언과도 완전히 똑같다는데. 진짜야? 그럼 이번엔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냐?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행복은 나눌수록 두 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는데 하나씩 알아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특히 허경영 신인님의 예언과 비교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인님을 아시나요? 신인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 지도자에 대해 끊임없이 예언해 오셨어요. 저는 허경영 신인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과연 신인님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날까? 그런데 이번에 천안의 아기무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늘에 계시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허경영 시인님께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죠. 신이님께서는 붉은 바람이 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지금 천안의 아기무당이 보고 있는 환상과 완전히 일치해요. 신이님께서는 특히 하늘에서 보낸 진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그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평범한 모습 속에 숨겨진 위대함을 지닌 자아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천안에 있는 12살 소년, 사람들이 아기무당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의 예언이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하늘의 뜻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동시에 내려오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두 예언을 하나씩 비교해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늘이 직접 손을 내밀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기무당도 똑같이 하늘에서 손을 내미는 장면을 봤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허경영 신이님께서 진정한 지도자는 평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늘이 그를 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기무당도 똑같이 말해요. 깃발을 드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지금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라고요. 이 12살 아이가 어떻게 허경영 신이님의 깊이 있는 철학적 강연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그런 심오하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늘의 계시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아기무당의 예언 적중률은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이 소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을 보더니 갑자기 다음 주에 사방이 막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업가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대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다음 주에 예정된 중요한 계약을 일주일 뒤로 미뤘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정된 계약 당일 사무실에 갑작스런 화재 점검이 들어와서 건물 전체가 폐쇄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을 거라고 해요. 두 번째 사례는 더 놀라워요. 정치계와 연관된 한 인물이 선거를 앞두고 이 소년에게 갔는데 아이가 이름에 새 부수 글자가 있는 사람이 다음 지도자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지지하고 있던 후보는 이름에 새 부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략을 바꿔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데 결과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는 또 다른 환상도 봤어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붉은 바람이요. 사람들이 손에 무슨 끈 같은 걸 들고 줄을 서 있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붉은 기운이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는 예언과 정확히 일치해요. 신이님께서는 붉은 바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은 파괴의 바람이 아니라 정화의 바람이라고 하시면서 낡고 썩은 것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하늘의 도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본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의미심장해요. 줄은 한 가닥인데 그게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근데 한쪽은 맑고 한쪽은 어두워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져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선택의 시간에 대해 정확히 같은 내용을 예언하셨어요. 빛을 선택하는 자와 어둠을 선택하는 자로 나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때가 바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이님께서는 이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마음이 선한 자는 자연스럽게 빛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탐욕과 이기심에 빠진 자는 어둠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기무당이 본 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져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빠지기도 해요. 한 사람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의 얼룩이 점점 퍼져요. 이것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의 과정과 완전히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신이님께서는 새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대청소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모두 드러나고 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님께서는 특히 하얀 옷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아이는 또 이런 장면도 봤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손이 타 들어가요. 허경영 시인님께서도 악을 감싸려는 자들도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기무당이 본 다음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말해요.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댄다고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강조하신 하늘의 직접 개입과 완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신이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아기무당은 계속해서 신비로운 장면들을 봤어요. 하늘에서 오는 빛이 있는데 처음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뜨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신이님께서는 진리의 빛이 내릴 때 마음이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신이님께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점점 더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물질에만 집착하는 자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이런 환상들이 꿈에서도 계속 나타난다고 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요. 자꾸 보여요. 깨면 잊히는데 다시 자면 또 보여요. 같은 꿈이 반복돼요. 이것도 허경영 신이님의 체험담과 완전히 비슷해요. 신이님께서도 하늘의 계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확실히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온다고 하셨어요. 아기무당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위에서 자꾸 깨우려고 해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때가 다 되어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계속 강조하시면서요. 그런데 이 아기무당에게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아예 점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정확히는 하늘에서 점을 멈추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아이는 처음으로 한반도의 기이한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꿈에서 자신의 입이 저절로 봉해지고 손이 묶이고 온몸이 다치는 환상을 반복해서 봤다고 해요. 그리고 꿈 속에서 아직 때가 아니다.
더 말하면 벌을 받는다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정확히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성급하게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아기무당은 처음으로 한반도의 기이한 움직임에 대해 말했다고 해요. 평소처럼 조용히 점사를 보던 중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북쪽 하늘이 기울고 있어요. 하늘은 네모난데 그중 한쪽이 점점 내려와요. 그 위에 붉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허경영 신이님께서 수년 전부터 말씀하신 북방의 대변화를 떠올렸어요. 신이님께서는 북쪽에서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하셨거든요. 신이님께서는 북방의 변화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도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차원의 대변혁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놀라운 장면들을 봤어요. 붉은 바람이 불고요. 사람들이 손에 깃발 같은 걸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깃발이 찢어져요. 찢어진 자리에 검은 천이 붙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기존의 모든 상징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낡은 깃발들은 모두 찢어지고 새로운 깃발이 세워진다고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혼란과 어둠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기무당이 본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쇠소리 같아요. 산이 흔들리고 강이 거꾸로 흐르고 동쪽에서 태양이 두 개 떠요. 이런 환상적인 장면들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천지개벽의 상징들과 완전히 비슷해요. 신이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연의 법칙마저 바뀌는 대변혁의 시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아이는 또 이런 장면도 봤다고 해요. 남쪽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아래를 향해 손을 뻗어요. 북쪽에서 한 사람이 그 손을 잡아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오랫동안 예언하신 통일의 징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신이님께서는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통합이라고 하시면서 남북이 진심으로 손을 맞잡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기무당이 본 장면은 계속 이어져요. 사람들이 멈춰서 그 장면을 바라봐요. 그 손이 이어지면 바람이 바뀌고 계절이 흔들려요. 근데 그걸 막으려는 그림자가 있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통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내외 세력들이 온갖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는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환상도 봤어요. 중국 쪽이 보이는데 아주 큰 돌문 같은 게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군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주변국의 대변화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신이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하셨거든요. 아기무당은 바다에 대한 환상도 봤어요. 그 돌문이 열린 뒤에 바다가 검게 변해요. 바다 위에 배들이 떠요. 근데 그 배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은 파랗고 노란 무늬인데 바람이 불면 붉은 물감이 튀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강조하신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신이님께서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환상을 봤어요. 하늘은 계속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그 빛이 주변 나라로 번져요. 이것은 허경영 신이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대한민국의 세계적 사명과 정확히 일치해요. 하지만 아이는 방해 세력에 대해서도 경고했어요. 어떤 세력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붉은 연기를 뿌려요. 연기가 퍼지면 사람들 눈이 흐려져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기 무당은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어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어요. 눈이 흐려져도 길을 아는 자는 남을 것이다.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새로운 지도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이제 곧 이 땅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시 묶는 역할을 해요. 깃발 아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봐요. 싸우지 않아요. 허경영 신이님께서 꿈꾸시는 대동세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해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깃발을 드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 주변에 빛이 흘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위에서는 알고 있어요. 신이님께서 말씀하신 숨겨진 진주와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2025년이 되면 하늘이 문을 열어요.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선택받은 자는 미리 고난을 통해 준비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이 바로 그 문이 열리는 해라고 강조하셨죠. 아기무당의 마지막 예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깃발을 들어요. 근데 그 깃발은 혼자 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들어요. 바람이 불고 깃발이 펄럭이는 순간 검은 구름이 밀려나요. 깃발을 드는 그 사람,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다만 언제 움직일지 하늘만 알아요. 허경영 신인님과 천안의 아기무당. 이 두 예언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받은 계시가 같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2025년,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요? 아기무당이 본 그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의 계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